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 책임으로 총사퇴한 가운데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구도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지역 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거대한 흑산을 쌓아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흙먼지까지 날리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하루 평균 5,600여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선으로 멈춰섰던 지방선거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패배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원 사퇴한 가운데 지방선거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600만 표 이상을 얻었지만 0.7% 차이로 석패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원 사퇴했습니다.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대선이 초박빙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대선 이후로 미뤄뒀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민주당 전남도당도 다음 주 대상자 검증 절차에 돌입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만큼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추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밀 진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이달 중 원내대표 경선이 예고되면서 대선 기여도에 따른 복당자 페널티 미적용 등의 약속이 지켜질지가 관심입니다. 중앙에서 이제 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겠죠. 이제 공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겠죠.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계와 복당 인사들 간의 공천 경쟁과 갈등 등 대선 패배 이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지역 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 결의하고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바꾸는 등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었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은 전남도 의회의 권한인데 민주당이 전남도 의회 의석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지에 따라 중대 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남에서 역대 대선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에 낼 후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회는 현재까지 3명이 출마할 계획이고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상당수 입지자들이 국민의힘 소속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대거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학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운동장에 거대한 흑산이 쌓여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물론 학교 생활 그리고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교 운동장에 성인남성 키를 훌쩍 넘는 흙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학교 음악식 증축공사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흙입니다. 흙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을 방진망도 없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이래요.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쌓아놓는 야적장은 학교 인근에 마련돼 있지만 업체 측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학교 운동장에까지 흙을 보관해왔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방학에 흙을 운동장에 야적한 뒤 반출하려 했다지만 개학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흙 반출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보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학교 측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지도를 하고 있고 방진망도 흙 반출을 위해 최근에 벗겨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2주 사이면은 정리가 되고 또 운동장은 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전 난간도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흙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못 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흑산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학생이 없는 주말에 흑 반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의 실효성에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는 이 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점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가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규직 비율을 늘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실제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국가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처벌에 방점을 둔 이 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된 조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사실상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기업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사고에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유예 또는 예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든지 어떤 이런 방편을 써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노동계도 경제계도 처벌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이 법이 보완되고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3월 들어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포 1,500명, 여수 1,306명을 비롯해 전남 22개 전 시군에서 8,9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남에서는 7만 8천여 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이는 일일 평균 5,63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먼저 검사를 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오늘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추경 예산과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 처리합니다. 목포시는 17,000여 업체에 50만 원씩 지원돼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 85억 원을 비롯해 대양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 예산 200억 원, 지방채 상환 예산 143억 원 등 모두 2,100억여 원에 대한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금을 놓고 목포시가 예산안 처리 이전에 홍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목포시 의회는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놓고 목포시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은 여느 해보다 추위가 지속되면서 봄꽃들의 개화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절은 봄으로 이어지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봄볕이 낮게 깔린 동산에 눈 속의 꽃, 노란 복수초가 군락을 이뤄 피어났습니다. 복수초 옆에는 언 땅을 뚫고 수선한 무리도 싹을 틔워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꽃을 피워낼 듯 몽룡 꽃망울도 한껏 부풀어 오르면서 봄볕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 꽃을 보시면 그 겨울에 막 돋아나는 그 잎같이 그 꽃같이 참 예쁩니다.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한평 자연생태공원에서는 봄 시기에 맞춰 봄꽃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넋줄 고사리와 사계 국화, 철쭉 등 60여 개의 풍경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멸종위기 정도 많이 볼 수 있고 다양한 봄꽃들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언 땅을 뚫고 칼바람을 이겨낸 봄꽃들이 단아한 자태를 이제 막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의 자동차 휘발유 평균 가격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면
3월 10일 기준 전남의 자동차 보통 휘발유 1리터 평균 가격은 1,886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1,900원 선이었던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경유값도 1리터에 평균 1,755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 유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전남 22개 시군 전역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등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흥가와 음식점 주변, 고속도로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안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취업자 증가율, 탈빈곤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시 군구 종합 전국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에 발생한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평군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한평 엑스포공원 일원 등에서 열리는 제24회 한평 나비 대축제 자원봉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해남군이 문체부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예술인들이 거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지역문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장흥과 진도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 물품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흥 지역 농협과 축협, 공공기관들은 오늘 장흥군청에서 2,45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 기탁식을 열어 강원도 삼척시에 구호 물품을 실어 보냈고 장흥군청 공무원들도 오는 14일까지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도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경북 울진군에 3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와 의료봉사단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2,030만 원을 우크라이나 대사관 성금 계좌로 보냈습니다. 최운창 의사회장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910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전남 어촌계장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엄저룡 진도군 어촌계장 연합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엄저룡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민들의 연대 활동을 통해 수산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남의 어촌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수 개발 응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 지하수 분야 전문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려 지하수 지질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 시설물 점검 지원과 저수지 안전 점검, 누수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목포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 목포시 가족센터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목포시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목포시 모든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 육아 나눔터와 상담실, 요리교실 등 13개 활동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한국선급으로부터 11만 5천 톤급 암모니아 연료 추진 준비 선박 기본 설계에 대한 기본 승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조선, 한국선급 등과 차세대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기본 승인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 공룡 과학 체험관이 해남에 들어섭니다. 어린이 공룡 과학 체험관은 해남 공룡박물관 인근 조류 생태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올해 말 개관할 예정입니다.